오늘 시황해설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셨는데요. 12월에 남은 흐름들도 전략 세우고 관심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는 뭐 주가가 어렵지만 흔들리지만 이제 트렌드를 보고 이제 가는 겁니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AI 얘기를 최근에는 이제 쭉 하고 있고요. AI 반도체 생태계 그 안에서 이제 변화나 새로운 그 종목 흐름을 찾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변화에 주목하면서 대응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 됐죠. 한 주 안 뵀죠? 네, 맞습니다. 딱 느낌이 보면 오랜만이라는 느낌이 2주 만에 뵈도. 일단 글로벌 시황이나 우리 시황 전망은 어떠세요? 미국 주식시장은 사실은 잘 왔는데 금리 인하 시점 기대 빠른 거 아니야? 이게 일정 부분 좀 반영됐다는 얘기에서 주춤거리고요. 우리 시장도 올라가긴 좀 한계를 힘의 느낌을 받습니다. 쉬는 장에서 12월 남은 흐름 어떻게 예측하세요? 항상 12월 우리 연말 장세 양도차익 이슈 맞습니다. 항상 얘기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올해도 여러 9월에서 10월 조종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급적인 이슈,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빠질 때는 항상 또 신용 문제라든지 대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은 항상 이 수급적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9월달, 10월달 빠질 때도 올해 하락폭으로는 가장 많은 그 하락폭을 낳았던 몇 년 이래로 이렇게 2달 연속으로 빠진 장이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와 유사하게 지금 12월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은 그때도 이제 신용 물량이라든지 CF대라든지 이런 게 좀 수급이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12월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그래서 글로벌한 매크로한 분위기는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악재가 나와도 그냥 어떤 성장, 왜냐면 항상 연말이 뭔가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아주 크리티컬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시장이 아주 그냥 험하게 조종받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12월에 보면 또 양도소득세 관련된, 양도차익 관련된 그 세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게 매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의 고질병이긴 한데, 그렇다 이제 양도차익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 또 물량을 또 팔았다가 또 연초되면 또 그 수급을 채워야 되는 이런 거를 반복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 올해는 좀 더 틀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11월쯤에 정부에서 양도차익 이슈를 완화시켜 주겠다. 대주주 요건을 기존의 10억이 아니고 20억, 최대 50억까지도 하는 방향을 지금 고려해 보겠다고 이제 11월부터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코멘트를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12월 막상 되니까 아무런 얘기도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그럼 11월에 만약에 이제 그 뉴스를 접한 어떤 개인 투자가들 중에서 좀 고액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올해는 좀 안 줄여도 되겠다, 덜 줄여도 되겠다. 오히려 10억 이하에 있는 분들은 물량을 좀 더 사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인데 12월이 막상 됐는데 지금 아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물론 오늘 또 한 20억 정도까지 완화해 줄 것 같다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계속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가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월이 이제 끝나면 끝날수록 지금 아마 매매 기준일로 아마 오늘까지 포함해서 한 16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제 마냥 정부 말을 믿고 끝까지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있죠. 맞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협의가 안 돼서 좀 야당과 여당이 협의가 안 돼서 올해 못할 것 같고 내년에 할 것 같다고 해버리면 이 정말 12월 이 중하반기에 엄청난 시장에 큰 어떤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좀 장이 생각보다 도대체 뭐가 빠지길래 이렇게 빠지는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물론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흐름들도 일단 기간의 어떤 차익 매물도 연말되니까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개인 투자가들의 어떤 양도차익 물량이 계속 나오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양도차익 이슈가 12월 초, 그러니까 적어도 다음 주 내로는 방향성이 나오지 않으면은 12월 하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물론 그 수급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만약 주식을 좀 더 사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내가 정말 그동안에 봤던 종목들이 어떤 그런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빠진다고 하면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반대로 만약에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간에요. 근데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나지 않습니다만 그때 양도차익 이슈 때도 거의 12월 거의 12월에 겨우겨우 유예해주는 3년 유예해주는 게 통과되면서 시장이 좋아졌거든요. 반대로 이번 주가 됐든 아무튼 12월 중순 이내 구간에서 양도차익이 실제로 실행된다고 하면은
사실 산타랠리도 올 수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물량을 비웠던 개인 투자가들도 다시 살 수가 있고 물량을 줄여야 되는 분들도 안 팔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수급적인 요인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그 양도차익 이슈는 그 대형주에는 별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거 다 받아줄 수가 있지만 올해 많이 올랐던 중소형주들, 특히 이제 올해는 중소형주들이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 그동안에 올해 시장 하반기까지 끌어왔던 그 반도체 장비 관련된 뭐 부품이나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조정을 좀 크게 받았거든요.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양도차익 이슈 나오고 기관 매물 나오면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튼 요런 그 수급적인 이슈를 좀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뭐 예측을 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요. 예. 그 변수가 그러니까 뭐 대비를 일정 부분 뭐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들입니다. 시장의 주도 섹터는 계속해서 이제 AI 얘기를 하셨고 반도체가 좀 흔들거렸지만 저도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업황이나 근본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증권업계 시각인데요. AI와 반도체 올해 어떤 키워드가 시장을 주도했는가 또 내년에 관련해서는 키워드가 어떤 걸까요? 변화가 계속해서 나타나서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이 AI라는 산업군의 성장은 향후 몇 년간 계속 지속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뭐 로봇과 뭐 인공지능 진짜 뭐 안드로이드 관련 그 어떤 뭐 인공지능 로봇도 나올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키워드는 전반적인 큰 키워드는 변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산업군과 어떤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서 종목군은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어떤 새로운 산업이 열렸을 때 용어 정리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용어를 알아야 그 용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공부할 수 있는데 올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HBM 얘기 나오면서 예, 엔비디아가 그걸 들고 나왔죠. 그리고 AVP,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해가지고 첨단 패키징 공법, 이 새로운 패키징으로 이제 각광받고 있고 코어스라고 해서 이제 TSMC가 지금 이 기술을 가지고 지금 이 시장을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뭐 장비주라든지 부품주라든지 소재주들만 같습니다. 그냥 전공정 장비에서도 기존의 그 어떤 전통 산업군 속에 섞여져 있는 전공정 장비가 가는 것이 아니고 특화된 전공정 장비들만 갔다는 것이죠. 뭐 한미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오테크닉스, HPSB 같은 그 종목들은 여전히 흐름이 좋았고요. 이런 흐름에서 움직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 말씀드렸던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든지 HBM이라든지 이런 코어스 어떤 칩을 만들어서 지금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에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될 것이고요. 내후년까지 투자가 된다고 보는데 내년 정도까지는 투자가 굉장히 막대한 투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쇼티지가 지금 계속 나와 있는 상태고 우리가 근데 여기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산업군적으로 초기 인프라 투자가 끝난 산업군 위에서는 새로운 생태계가 열린다는 것이 이제는 그 투자의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올해는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화면에 보시는 뭐 어드밴스 패키징이라든지 HBM 이런 관련된 장비와 부품과 소재주들이 강세를 가졌다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제 지금 하반기부터 24년도의 예상 키워드는 온디바이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스마트 기기 내로 AI가 이제 장착이 되면서 거기서 펼쳐지는 산업군 생태계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나오는 뭐 AI 앱이라든지 AI 소프트웨어들이 내년 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가장 이제 뭐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각광받았던 뭐 가온칩스라든지 지금 뭐 오늘도 많이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제주반도체 왜냐면은 결론적으로 이 기존의 기판 위에 우리가 CPU나 GPU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고 그 AI 온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한 기기 위에는 그 NPU 그러니까 AI 칩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칩 기술을 설계하는 팹립스 업체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굉장히 그런 종목들이 뭐 바닥 대비했을 때 뭐 30% 이상 급등했었고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가온칩스 같은 디자인 하우스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 칩이 많이 올라가고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다 보면은 당연히 발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설계 자체를 저전력으로 발열이 나지 않게 저전력으로 설계해 줄 수 있는 이런 제주반도체 같은 회사들이 각광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미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를 봤을 때 그 챗GPT가 뭐야? 도대체 뭐 그냥 또 개인들 뭐 이렇게 테마를 한번 해먹는구나 이렇게 왔던 그 AI 시장이
이제 산업으로서 인정받으면서 이제 확장세로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올해 보면은 분명히 올해 어느 시점부터는 우리 손안에도 AI 칩이 가미된 디바이스가 올라온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그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주들 물론 이제 어떤 것이 지금 현재 있는 산업군에서 어떤 게 직수혜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예상이 되는 어떤 그 종목들을 지금 시장에서는 좀 굉장히 열광적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물론 제가 언급드린 이 섹터 외에도 새로운 종목, 새로운 사람이 갑자기 태어날 수가 있죠. 그때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무심하게 보실 게 아니고 그냥 테마다 뭐 그냥 단순한 뭐 단기적인 어떤 뭐 뉴스다고 보실 게 아니고 관심을 가지시고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가 주도하는 세상은 2024년에도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 핵심의 반도체인데 문제는 그 안에서 이제 또 새로운 스타디를 해야 되는 게 사실 방송 보시는 또 직장 생활하시는 투자자들은 피곤한 거죠. 전문가들은 당연히 같이 해야 되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 AI 반도체 뭐 삼성전자도 좋고 하이닉스도 좋고 HBM이 핵심이라며 근데 HBM 끝난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죠? 그 HBM은 이제 소위 말 이제 관심을 꿔야 돼요. 왜냐하면 HBM 관련주들은 이제 실적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 HPSP라든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그 외에 부품자 소재주들 보면 지금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기 어닝 쇼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가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무슨 일반적인 장비주들보다 훨씬 고퍼로 지금 진행돼 있고 예상치를 지금 땡겨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렇게 좋아지는 거에 맞다면 이제 앞으로는 수주 베이스에서 정확하게 실적을 확인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올해까지는 모멘텀이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제 상단을 더 열고 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계약건이라든지 실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단계에서 아마 주가의 변동폭은 되게 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튼 올해 많이 올랐던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증해야 되는 그런 구간. 어떤 올해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내년에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그런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AI 기기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예상 업종들,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 어떤 팹립스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과 이제 약간 그러니까 옷만 바꿔 입고 새로운 또 이 어떤 그 종목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온 디바이스도 뭐 디바이스 AI도 그렇게 해서 기대감으로 확 올랐다가 또 잊혀지면서 다시 다른 쪽으로 가거나 혹은 이제 HBM이 사실 지금 오르는 거는 실적이 아니라 기대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주가가 좀 올랐던 걸 조정받으면서 내년 실적의 기대감으로 간다. 그럼 또 다시 HBM이 주목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조정 잘 받고 있고요. 예. 만약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예상했던 계약건이라든지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은 분명히 다시 그 주가가 다시 또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물론 우리나라 원래 주식이 원래 단기적으로 원래 워낙 이렇게 급등당 심해서 그러긴 한데 중요한 건 이 AI 시장의 확산과 생태계의 이 전환의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큰 틀을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은 뭐 아마 이렇게 공부하실 종목도 우리가 실제로 포트에 넣어야 될 종목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스타일의 문제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런 어떤 트레이딩으로 하면 당연히 이제 그런 걸 쫓아가야 되는 거고요. 야, 정신없다 이거. 뭐 이거 쫓아가면 두더지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얘 펑 들어가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되는 쪽으로 가격 조정을 보고 살 수도 있고 그것도 어려우면 뭐 AI 쪽이나 반도체 뭐 ETF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걸 다 흡수하고 있는 그런 쪽도 괜찮은 스타일의 문제라는 거고 방향은 이제 맞다는 거죠. 자, AI 반도체 얘기 쭉 했고 내년 전망, 최근 경향까지 얘기했는데 관련해서 뭐 그게 한 종목에 오늘 다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 기업들 소개해 주시니까 오늘 또 히든 밸류 종목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고요. 일단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온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에서 뭐 어떤 뭐 설계 업체들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이제 봐야 된다. 내년도에도 소프트웨어 업체를 봐야 된다는 시각이 많긴 한데 그럼 도대체 누가 소외가 될 것이냐는 누구든지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상되는 거로는 아마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뭐 아무래도 이제 종목보다는 시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매년 초에 CES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내년에 그 CES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가 예상했을 때
당연히 AI 관련된 이런 얘기가 많을 것이고요. 거기에 아마 AI 관련된 디바이스도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과연 AI 그 안에 어떤 기능이 있느냐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우스를 이용해서 AI 스마트폰을 출시하겠다고 이제 이미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 안에 보면 이제 동시 통역 기능이라든지 문서를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어떤 문서 작업을 굉장히 그 AI로 단순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수혜가 되는 소프트웨어 업종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지금 실제로 영위하고 있고 전문 업체고요. 모바일 보안 서비스 소프트도 지금 영위하고 있는 전문 업체인데, 특히 동사의 오피스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그 이름입니다. 그 제품명인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에도 사용하시다 보면 이게 만나게 돼요. 아,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아마 이제 유료로 쓰시는 분도 있는데요. 아마 이게 그 라이트 버전으로 무료로 쓰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한 뭐 유니버셜 엔진이라고 해서 하나의 오피스 엔진에 뭐 다양한 게 들어가는 것이죠. 무슨 뭐 워드라든지 워드 기능이라든지 PPT라든지 엑셀, PDF 이런 파일들을 다 열어볼 수 있게, 게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자체가 무겁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이 폴라리스 오피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한창 네이버 클로바 X 그 나왔을 때 어떤 걸 수혜주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폴라리스 오피스가 그 당시 이제 수혜주로 거론됐던 것이 실제로 네이버와 클로바 X를 이제 파트너사로 지금 공동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AI 디바이스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사실 근데 우리가 영어 기능으로 돼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향후에는 어떤 뭐 외국어를 한글이나 한국어로 지원해주고 변환시켜주는 어떤 뭐 웹이라든지 소프트웨어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미 이 판을 깔고 있는, 아시겠지만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미 한 240개국에 한 1억 2천만 명 정도의 유저를 이미 확보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AI 구독 서비스, 기존 구독 서비스와 AI 구독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다 나온 상태고, 이미 AI 관련돼서 네이버와 협업을 통해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뭐 PC라든지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모바일뿐만이 아니고 모바일의 확산, 그러니까 모바일이 어떤 그 전환 체제가 온다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 매출과 영업이 크지는 않지만,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지금 단가 자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폴라리스 오피스도 향후에 그 온디바이스 수혜성으로 소프트웨어 확산으로 본다고 하면은 폴라리스 오피스도 올해 이제 내년도에는 좀 여러모로 주목받지 않겠는가, 그런 아이디어로 가져왔고요. 일단은 앱이라든지 소프트웨어가 어느 업체가 지금 뭐 수혜주다, 어느 업체가 직수혜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가져 나온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미 기존 사업에서 이 판을 깔아놓고 있고 잘하고 있고, 기존의 대형 업체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당연히 일차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로 갖고 나왔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6,000원 정도, 손절가는 4,000원 정도를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이 꽤 좋게 나왔네요, 그죠? 네. 전체적인 매출이나 이런 게 아직 규모 자체가 눈에 띄게 큰 건 아닌데 3분기 매출이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시총은 2,300억 규모고 주가는 지금 4,500원, 600원 수준인데요. 6,000원 정도 목표가를 잡고 스타디 분석을 시작하죠. 오늘 시황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